자, 이제 28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 그러면 자, 이제 가볼게요. 1.5네요. 그 다음에 정감속 구동이 5하고 22 이렇게 감속을 시킨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유효 반경,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 속도가 3300인데 요만큼 감속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바퀴에 전달하는 것은 줄어들겠죠. 자, 그럼 바퀴에 전달하는 RPM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3300 RPM이 전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그럼 1.5만큼 감속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그러면 5분의 22. 그럼 실질적으로는 500 RPM만 엔진에 이제 바퀴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자고 하는 게 킬로미터 퍼 아워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미터 퍼 세크로만 우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자, 여기 회전 반경이 280mm니까 2 곱하기 3.14 곱하기 0.28 하면 여기까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터로 구한 거죠. 왜? 여기 미터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 회전수 N 500rpm을 구하고, 여기서 미니신이기 때문에 미니시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바로 미터 퍼 세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곱하기 하기를 킬로미터로 붙이고 세크가 아워가 되니까 킬로미터로 되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두고 아워로 되기 위해서는 3600을 해줘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형성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키인해 보면 52.78 정도, 이제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사이드 슬립 시험지에 지시값이 6이다 이런 얘기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 그러면 이 지시값은 실제적인 그 거리의 1000에 대한 6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슬립은. 그럼 이제 이때 슬립량을 구해라 그래도 실제 1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1000m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1000에 대한 사이드 슬립 6이다 그러면 6m만 떨어져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요놈으로 바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슬립은 1000에 대한 실제 거리, 이것에 대한 지시값이 6이다 이렇게 해서 매칭 시켜 놓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30번이죠. 30번은 자동차가 60km/h의 속도로 평탄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변속비 3, 정관석 그러면 6이 되는 거죠. 구동바퀴가 1회전할 때 2m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1회전할 때 몇 미터요? 그렇지, 2m를 진행할 때 3km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자동차의 속도로 평탄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자동차가 이런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엔진에서 뭔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분석하냐가 중요하죠. 자동차 바퀴가 이미 60km/h로 돌고 있는데 변속이나 종감속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거 60km/h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것은 60분 동안에 6 곱하기 1000m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3km, 즉 3 곱하기 1000m를 갈 때는 과연 몇 분이 걸리건가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내항, 외항 이렇게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3분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필요한 게 뭔가를 분석하는 것, 분석 능력,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분석해 봤듯이 요런 이케이션, 요런 비율을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내가 말한 이걸 요 문제를 읽어보면서 판단하고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이 능력을 키워야만이 여러분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31번. 자, 이건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잘못됐어요. 자, 여러분이 요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F는 이꼬르 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W, 중량, 느 몸무게는 m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은 뭐냐, 그러면 1뉴턴의 힘이라는 정의는 1kg 매스라는 질량체를 1m/s 제곱의 가속으로 된다라는 게 1뉴턴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1kg 포스라는 것은 1kg 매스라는 질량체를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당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 1kg 포스는 9.8N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차 질량이 여보다, 그러면 이건 매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몸의 중량처럼 전체 무게는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mg가 돼야 되는 거죠. mg가. 그러면 이제 자, m이 얼마죠? m이 1510이라는 거죠. 이게 킬로그램 매스고요. 여기다 9.8m/s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놈 두 개가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곱해지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약 14,79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러면 1kg 매스로 1m/s 제곱의 가속도로 밀어줬다. 이게 바로 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값이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딱 안 떨어지더라.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32번입니다. 32번. 자, 수동 변속기의 입력주의 회전 토크가 이만큼이고, 입력 회전수가 이만큼일 때, 출력 토크가 1000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감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1000보다는 더 클 수 없으니까 이거 두 개는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50km/가 1000으로 된 거예요. 1000.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RPM 쪽에 견지에서 보면 1000이 얼마로 뚫어져야 돼? 비례적으로 뚫어져야 되잖아요. 이만큼 큰 만큼. 그럼 바로 뭐예요? 150이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건 의심하지 말고 비례적인 관계식을 여러분이 항상 비례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토크가 상승이 되면 RPM은 떨어진다. 이런 비례적인 관계를 생각해내면 절대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33번 볼까요? 자, 33번은 뭐냐 그러면 총 질량이 이만큼 나간 자동차가 있는 거죠. 질량이니까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여러한 가속도 이렇게 있을 때 제동력의 크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은 힘이라는 것 자체는 MA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M이 질량이니까 이 하나 둘 셋 킬로그램 매스 곱하기 6.72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 1kg 매스로 1m 퍼 세크 제곱을 보냈다. 이게 바로 뉴턴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멀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47840 뉴턴이 나와요. 그럼 이걸 킬로 뉴턴으로 고치려면 여기다 찍어야죠. 1000분의 1. 그러니까 147.8 킬로 뉴턴이 나온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크기나 제동력, 힘은 F는 이꼴 MA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차량이 앞으로 가고 있는 때 가속, 속도를 계속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한 가속으로 계속 가속이나 감속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제동력이 구해지고 가속력이다 그러면 요놈이 가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요? 제동력이 아니라 가동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나왔던 거죠. 뭐예요? 알고 있죠? V제곱의 2뮤g 요게 제동거리 L이다. 자, 이거 이번에 느낌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셋이에서. 자, 계속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자, 그 다음 35번. 한번 35번 봅시다. 평탄한 도로를 90km/h로 달리는 승용차의 총 주행 저항은 약 얼마인가 이랬죠. 자, 우리가 차가 이렇게 평탄한 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자, 여기 이 바닥면하고 바퀴가 닿죠. 그럼 이 저항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은 차량이 굴러가잖아요. 굴러가니까 구름 저항입니다. 그러고 속도를 내서 확 가면 공기가 이렇게 오면서 가지 마란 말이야. 가지 말랍니다. 이건 공기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진 곳으로 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사진 각도만큼 힘들게 올라갔죠. 이것은 올라간다 해서 구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배 저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은 내가 원하는 걸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저항을 이겨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공기 저항하고 구름 저항에 대한 계수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바로 현재 상태에서는 총 주행 저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주행 저항을 구할 때, 자, 구름 저항이다, 롤링 한다 해서 R 씁니다. 구름 저항은 구름 저항 계수에다가 그때의 차량의 총 무게를 곱하면 구름 저항이 돼요. 그럼 이것은 0.025 곱하기 1145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17.17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저항이니까 뭐냐 그러면 에어죠. 에어. 여러분 공기저항에다 AV 제곱이 됩니다. 요거 하나 정리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 U는 0.03 곱하기 총 투영 면적이 1.6 메타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놈을 또 90을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90을 자 곱하기 해놓고 킬로미터니까 1000이죠. 그 다음 아워가 세크로로 되려면 3600이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30이 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47.17 약 18 요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35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최소 회전 반경을 중요할 때 키포인트는 윤거가 아니라 축거고요. 축거. 그 다음에 외측. 이렇게 차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잰다 그러면 여기가 내측이 되고 여기가 외측이 됩니다. 외측 바퀴에서 최대 주행하는 각도. 그러니까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면 회전 반경 R이라는 것은 뭐죠? 사인 그 다음에 세타분의 뭐야? 축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 킹핀하고 관계. 이건 킹핀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야? 2.3m에 대한 사인 뭐야? 3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요놈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6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근데 요것은 여러분이 항상 내가 강의한 내용을 하면 축거가 계속 계산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 미안해. 그 다음에 이제 37번 봅시다. 자, 37번은 스키드 마크가 찍힌다는 거죠. 얼마만큼? 48만큼. 이게 주행, 제동거리가 되겠죠. 이때 사고 당시에 제동 감속기, 감속이 6m/s다. 이때 제동 주행 속도는 구해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 알고 있는 제동거리는 뭐죠? 2μg의 v제곱이잖아요. 그렇죠. 2μg의 v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자, 이거밖에 내가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스키드 마크는 여기에 48이겠죠. 그럼 뮤도 안 나왔죠. g는 9.8 알죠. 그럼 v를 구하려면 뮤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제동 감속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뭔가가 이렇게 계산기에 딱 맞아지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이거를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게 공단에서 문제를 잘못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 풀었어요. 이런 문제는 나처럼 생각하지 말고 버리세요. 그래도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사시험에 있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주파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알고 있잖아요. 1초가 지났을 때 몇 번 그게 반복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1초 동안에 366번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기라는 것은 이게 한 번 일어나는 이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366번이 일어났을 때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 나누기 366이니까 몇이 나오냐 그러면 2.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예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이니까 2.73ms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듀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파수하고 주기의 관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는 내가 옛날에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1초에 몇 번 반복됐냐? 366번 반복됐다.
그 중에 한 번 반복된 놈은 몇 초냐? 그게 주기다.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번을 봅시다. 39번은 마찰면 6개라는 거죠. 근데 코일이 한 개에 각각 450N의 힘으로 꽉 눌려준다. 그럼 총 몇이에요? 자, 몇인가 봅시다. 자, 힘 자체는 450에다가 6개, 6개의 이른 힘이 있는 거죠. 힘, 포스가. 그랬을 때 마찰 계수는 얼마냐? 마찰 계수 곱해줘요. 0.35. 이게 바로 마찰력 크기 F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945N. 이런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제발 이런 문제만 나오기를 기대합시다. 자, 이번 40번. 어느 승용차의 정지 상태에서 요만큼 가속이 된다. 그러면 0 스타트 시작해서 0km/h에서 쫙 가속이 돼서 얼마? 100km/h가 됐어. 딱 이 시점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초 걸렸냐? 그러면 6초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속도는요, 그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끝. 그러면 100km/h라는 속도를 그때 시간 6초로 나눠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요 단위가 미터/세크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것을 뭘로 하면 되냐 그러면 100에다가 100이죠 100에다가 1아워가 3600세크로 돼야 되니까 얼마죠? 3600세크. 그 다음에 킬로미터가 미터로 돼야 되니까 1000. 그 다음에 60. 그러면 다 단위가 맞아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치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 4.63 미터/세크 제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1번 봅시다. 자, 41번은 자, 이렇게 이제 차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앞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가 앞차, 앞바퀴, 뒷바퀴. 그 다음에 무게중심점으로 이렇게 있는데 중심으로 3200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중, 압축이 이렇게 바퀴가 두 개 있는데 중심, 여기, 바퀴 사이 중심 여기에 1500kg이 작용한다. 그랬을 때 허용해 주는 놈이 얼마냐? 그러면 850이요. 바퀴 하나하나에 허용해 주는 놈이 850이에요. 850 나 견딜 수 있어. 또 850 나 견딜 수 있어. 그럼 1500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이때 타이어가 얼마나 부하율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위에서 1500이라는 놈이 누르고 있어요. 무게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퀴가 두 개니까 850에 두 개만 견딜 수 있는 거죠. 양쪽이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부하율.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88% 나와요. 자, 상식적인 견지에서 자꾸 이것이 요 의미가 뭔지를 생각만 하면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이팅!
미안해요. 조작을 내가 지금 잘 못해서 그래요. 자, 42번으로, 자, 회전 반경에 대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랬을 때 요놈이 요로 선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요 중심하고 제일로 멀리, 여기 멀어요? 이게 멀어요? 이게 멀어요? 제일 먼 게 뭐예요? 그렇지, 이거잖아요. 끝! 그러면 요렇게 이 바퀴가 도는 놈이 뭐냐 그러면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거죠. 차가 혹시라도 있을 물체가 있잖아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놈이 바로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먼 놈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43번은 중심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밟으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150이라는 놈에 자 25cm가 걸리면 킬로그램 퍼스 센티미터로 이런 식으로 토크가 걸리는 거죠. 그럼 요 놈에 의해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실린더를 밀어주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요 놈도 이렇게 밀어주겠죠. 이때 토크는 여기 걸리는 힘에다가 뭐야? 5cm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하고 이놈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150 곱하기 25는 힘에다가 5cm. 힌지가 어디 있냐? 고정점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고정핀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아마 7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가볍게 정리가 됩니다. 미안해. 조금만. 자, 44번 봅시다. 자, 44번은, 자, 어떤 문제가 봅시다. 44번은 기관의 회전수, 기관입니다. 그러면 요런 반속을 해야 차량 바퀴까지 가겠죠. 그런데, 자동차의 좌측 바퀴가 이만큼이다. 이랬을 때 우측 바퀴의 속도.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게 진짜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도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0rpm이라는 놈이 나왔는데요. 자, 주행 저항이 2000rpm이 나왔는데 주행할 때가 얼마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미 속도가 나와 있군요. 10km/h. 자, 그럼 끝내봅시다. 10km/h가 나왔어요. 어디에? 좌측 바퀴죠. 좌측. 그럼 요 좌측 바퀴에 대한 10km/h는 실질적으로 바퀴가 한 바퀴 돌 때가 120cm나 있어요. 그럼 이것은 1.2m죠. 자, 그랬을 때 그 차량의 좌측 바퀴의 RPM이라는 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놈은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미터 퍼 세크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10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 하면 미터/세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1.2m에다가 RPM, 내가 원하는 좌측 바퀴의 회전수예요. 그런 다음에 60으로 나눠주면 뭐야? 미터/세크 됐겠죠? 자, 그럼 이때 좌측 바퀴의 회전수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요게 계산이 되면 138.8 RPM이 나와요. 좌측 바퀴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죠? 회전수 N이라는 것은 실제 구동되는 회전수 N이라는 것은 자, 오른쪽 바퀴의 회전수에다가 레프트 바퀴의 회전수 더하기 해서 나누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2하고 5잖아요. 2, 5, 10이니까 10이라는 감속이 되니까 200 RPM이 돼야 된다는 요걸 또 알아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138.8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138.8을 넣으면 자, RN은 라이트 모터의 오른쪽 바퀴의 RPM은 261.2 RPM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RPM이 나왔으니까 자, 우측 바퀴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1.2m. 아까 구했던 그대로 생각하는 거죠. 곱하기 261.2 RPM에다 나누기 60 하면 뭐로 나오냐? 그럼 미터/세크로 나와요. 자, 그러면 미터/세크로 나온 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자, 뭐야? 어떻게 해야 되죠? 3600을 곱해주고 거꾸로 1000 나눠주고 그래야 km/h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가 나오나? 18.8이 나와요. 좀 어렵죠? 쭉 따라가 보세요. 그래야 머리 회전이 잘 돼요. 나도 이 문제 풀 때 1시간 걸렸어. 1시간. 분석하느라고. 포기하지 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45번 문제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 알아둡시다. 45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여기 슬립률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차예요. 그러면 원래 자동차의 주행 속도라는 게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요. 이론적으로. 그게 바퀴의 진짜 회전수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바로 뭐야? 미끄러지는 율이에요. 곱하기 100. 이 차이가 실제하고 비교한 요것을 슬립률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계속 생각해 놓으세요. 자, 46번은 중요한 게, 자, 어디가 고정지점이냐면 여기에요. 고정지점을 항상 생각하라 했죠. 내가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직거리가 10cm를 여러분이 알 수 있냐 없냐, 요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누릅니다. 100이라는 토크로 10cm 눌린 놈이 전부 다 이 푸시로드로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푸시로드하고 고정지점 2예요. 그럼 이때 힘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 5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500.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7번. 자, 47번은 엔진의 회전수가 이만큼이고 엔진 토크가 이만큼. 이때 구동력은 몇 킬로그램 포수냐? 여러분,
구동력에 대한 것만 나온 거예요. 구동력에 대한 것만 나온 거예요. 자, 구동력은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엔진 토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토크라는 것은 그 구동력에 대한 차량 반경 R이죠. 요거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엔진 토크가 아니라 무슨 토크를 구해야 되죠? 그쵸, 바퀴 토크죠. 근데 감속비가 총 감속비가 8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엔진에서 나온 놈이 토크가 상승되죠. 얼마만큼? 8만큼 상승된다.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힘이다. 그러면 차량을 돌린다. 바퀴 어딨어? 회전 반경이 30cm 더. 그럼 뭐야? 0.3 끝? 그럼 이 F를 구하면 288kg 포스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문제가 뭘 요구하나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내면 바로 문제가 풀립니다. 자, 여러분 좀 장시간에 했네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